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 4월 적용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또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 한 8분 30초 시간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빈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빈칸을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운로드를 해라. 앱을 다운로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라. 고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펫워커 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당신 가까이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to blank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자리에는 뭐가 나와줘야 될 거냐? 바로 이 펫워커 전문가를 고용하는 목적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위쪽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 한번 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 펫워커를 통해서 당신은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employ라고 하는 고용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engage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똑같이 고용하다. 자, 뒤에 보니까 목적이 나오네요. 바로 왜 고용을 해야 되느냐?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어떤 이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펫워커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목적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갈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A번에 보시면 찾기 위해 가까이 있는 동물병원 서비스를 찾기 위해 B번 소위 뭐 가입하기 위해겠죠. 이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C번에 보시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완성하기 위해. D번에 보시면 당신의 애완 즉 반려동물의 어떤 이런 관리 요구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를 하기 위해 고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 풀 때는 어떤 이런 정보적인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연결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그죠? 연결어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연결어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A번에 보시면 furthermore죠. furthermore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게다가가 될 거고요.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뭐가 될 거냐? 첨가라고 하죠. 첨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B번에 보시면 in summary입니다. 자, 우리 in summary 또는 in sum 또는 in short 다 똑같이 뭡니까? 요약하자면이죠. 정말로 뒤쪽에는 뭐가 나와야 될 거냐? 요약이 나와야 될 겁니다. 소위 주제나 요지스러운 문장이 나와야 될 거고요. C번에 보시면 overall이죠. 우리 overall이라든지 generally in principle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뒤쪽엔 정말로 이제 일반적인 전반적인 문장이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우리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거는 instead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instead라든지 rather라든지 on the contrary라는 표현들. 뜻은 다 제각각이지만 목표 소위 이제 프레임이 뭐다?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instead는 대신에, rather는 차라리 오히려, on the contrary는 반대로인데 다 목표 소위 뭐가 되느냐? 교정,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이다라고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on the contrary는 절대로 대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연결어 프레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칸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앞뒤 문장 보시고 저희가 답을 좀 내주셔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흡연의 중지, 다시 말하면 금연의 이점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뭐를 모르느냐? 담배를 그만두는 것이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연의 이점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 뭐를? 이 금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내용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연구 결과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성공적으로 소위 금연한 사람들이요. 소위 체중이 늘더라고요. 뭐 하고 나서? 니코틴, 중간에 컴마 부연 설명, 시국 억제 역할을 하는 이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나서는 체중이 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연결어 나오고 뒷문장을 봤더니 일부 흡연자, 즉 어떤 과정에 있는 금연 과정에 있는 일부 흡연자들은 임상학적으로 우울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앞에는 체중이 늘더라. 뒤에는 소위 뭐다? 임상학적으로 우울해지더라. 다시 말하면 부작용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첨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이제 뭐였습니까? 첨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중요한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달라야 된다. 임상학적으로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체중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의 프레임은 저희 금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작용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답은 뭐다? 답은 첨가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우리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보시고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냐? 주제, 중심, 소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A, B, C를 통해서 과연 그런 주제, 중심, 소재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바로 이 럭비라고 하는 아이는 1824년 영국 이 럭비 스쿨에서 기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럭비 기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는 이런 것들로 좀 가야 되겠구나. 자,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축구 경기 중에 이 선수가 공을 짚고서 소위 경기장을 가로질러 뛰어갔고 바로 이러면서 그 경기, 다시 말하면 럭비를 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B번에 보시면 럭비 월드컵 트로피는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거냐?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 보시면 럭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럭비는요. 인기를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D번에 보시면 단기간에 럭비는요.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즉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보시면 럭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쭉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A도 연결되는 상황이 될 거고 또한 이제 C번에 보시면 럭비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이 럭비가 인기를 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D번에 보시면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가장 사랑받는 어떤 이런 운동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뭐가 될 거냐 럭비가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지면서 인기에 대한 부분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수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것은 소위 럭비가 탄생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순히 그냥 이 트로피였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답이 수는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럭비의 기원, 또한 이제 럭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게 됐어. 뭐 쭉 이런 얘기로 이제 가고 있지만 B는 럭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럭비 트로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주제, 그러니까 지문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잠깐 보죠. 우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런 구조들, 그죠? 공지 받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바이스 하게 되면 충고, 뭐 조언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 어드바이스의 뜻이 소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공지하고, 알리고 이런 의미. 명령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요. 명령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첫 문장부터 우리는 대충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지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목적은 결국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공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좀 더 확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을 거냐, 바로 뭘 공지하려고 하는 거냐, 내용 봐야 되겠죠. 39회 연례 시카고 자선 달리기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소위 뭐 하게 될 거냐, 통과하게 될 겁니다. 언제? 9월 27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지를 또 하려고 하는 내용이 좀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바로 이 대회 관계자들이요, 시 당국과 면밀하게 소위 이제 뭡니까?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도로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어쨌든 작은 어떤 이런 딜레이 하게 되면 지연적인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관들이 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래 다이렉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안내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이 또 경찰관들이 또 배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알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39회 연례 시카고 자선 달리기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일부 도로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경찰관들이 또 배치가 될 겁니다. 교통 흐름을 어쨌든 잘 안내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가려면 바로 뭐가 될 거냐? 알리기는 알리려다. 그럼 뒤쪽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단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초대하려고 하는 거다, 요구하려고 하는 거다. 요것도 조금 연결되겠죠. 알리려고 하는 거다, 인폼 이런 것도 좀 연결될 겁니다. 자, 그럼 A번에 보시면 참가자들한테 뭐 하라고, 소위 경기에 소위 등록을 하라고 초대하려고 하는 거다. B번에 보시면 요구하려고 하는 거다. 소위 소유주한테 뭐를 허락, 뭐에 대한, 바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허락을 소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C번에 보시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이런 도로 수리를 좀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D번에 보시면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소위 주민들한테 뭐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행사, 이 앞으로 있을 행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선 달리기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행되는 어떤 이런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다.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명령조 같은 거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드바이스라는 단어가 꼭 무조건 충고, 조언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위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폼, 알리고, 공지하고, 통지하고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조, 주제 파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커렉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렉트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아니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할 거냐,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때의 전제 요건은 지문 내용이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뜨문뜨문 이해가 되고 뜨문뜨문 해석이 되고 있으면 오히려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부분이 사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휘적인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좀 덜 걸릴 수가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소위 이제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어떤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렉트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유형의 문제보다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 게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나오게 되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C번에 보시면 소위 어떤 이런 통화의 구매력을 소위 감소시킬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디플릿이라는 단어를 고갈시키다, 소위 이제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문에선 지금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undermine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주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 deflate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undermine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약화시키고 떨어뜨리다, 감소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떨어뜨릴 수 있는 뭐를 구매력, 즉 통화의 구매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게 되고 중요한 거는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답을 해주는 건 뭐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하나 단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enig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benign 뜻은 뭡니까? 양성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benign tumor 하게 되면 양성 종양 이런 표현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 양성 효과, 양성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양성 종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양성 종양이 있어 그 종양을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enign effect라고 하는 표현은 양성 효과, 양성 영향이라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약간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영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걸로 되는 거죠. positive effect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benign effect라는 표현은 뭐 양성 효과, 양성 영향이라기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영향의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주게 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은 입증이 됐어요. 뭐 하는 것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 이런 분들에게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보다 답은 그렇죠.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들, benign effect 이런 표현들도 positive effect처럼 수위보다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묶어 좀 정리를 해 두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서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지문 2문항 문제의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우리 35문제 다 못 풀어요.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의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좀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유형물에 맞는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뽑아낸다. 자, 우선 6번 문제는요. 소위 뭐가 나와 있습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앞쪽에 우리 단문, 그러니까 소위 실전 문제에서 23, 24, 25번에서 추론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지문을 보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되지만 1지문 2문항 문제에서 추론 문제가 뜨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다 보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이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뜨게 되면 역시나 또 뭐다? 보기를 먼저 확인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지문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내줘야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지문 끝까지 가야지 또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1지문 2문항 문제는 그렇지 않은 1지문 2문항 문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곳에는요 지하에 바로 뭐가 있다라는 거, 몇 층에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나 봤더니 자, 저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차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이스먼트다라는 표현 씁니다. 바로 이 베이스먼트라는 표현이 아까 저희가 보셨던 언더그라운드처럼 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3층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고 지하 1층과 2층 같은 경우는 꽉 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에는 지하에 몇 층의 주차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B번에 보시면 레스토랑이 있다라는 거죠. 즉 보시면 바로 이 컨벤션 센터는 위치되어 있습니다. next to 옆에, 즉 많은 레스토랑 옆에 컨벤션 센터가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 봤더니요. 레스토랑, 소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식당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디 옆에요? 바로 이 장소, 다시 말하면 컨벤션 센터 옆에 식당가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시면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D번을 좀 보면 현재 소위 갖고 있다는 거죠. 소위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어떤 이런 진열 부분을 좀 갖고 있다. 소위 설치가 되어진 바로 어떤 이런 전시 업체에서 설치가 되어진 어떤 이런 디스플레이를 좀 갖고 있다. 뭐 진열판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어떤 부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기업들이 소위 뭐다? 설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될 거냐? 커뮤니센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를 주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고 7번을 보시면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특히나 누구에 대해서? 가스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먼저 뭘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B번에 보시면 소위 비행 시뮬레이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번에 보시면요. 처음으로 커뮤니센터를 방문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D번에 보시면 잠시 일을 하게 됩니다. 홍보 담당자로서 즉 윙코프의 홍보 담당자로서 잠시 일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스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스 쪽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랫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몇몇 업체들의 어떤 이런 부스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 너 데려갈 거야. 어디로? 윙코프로 데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걔네들 소위 비행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거 방문객들한테 오픈되어 있고 완전히 굉장한 경험이었어. 꽤나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 사람이 바로 뭐다? 해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좋았던 경험, 뭐 이렇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행 시뮬레이터를 해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근거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아, 비행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 보겠습니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반드시 추론에 대한 답은 지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시면 비행 시뮬레이터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해 주시고 답을 좀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거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